이어지는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2부에서는 새해 첫 인터뷰, 코넬 대학교 의대에 계시는 박세용 교수님과 젊은 과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겪는 미국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브닝 뉴스 2부 장준환 변호사가 진행하는 금요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스페셜 2부 순서, 오늘은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 박세용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세용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생물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고요. 2008년에 미국 코넬 대학교로 포닥을 오셨습니다. 2015년, 16년에는 KSEA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에서 뉴욕 챕터 회장직을 역임하셨고요. 2016년 코넬대 의과대학의 교수로 채용되셨습니다. 오늘은 박세용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KSEA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KSEA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1971년에 설립되었고요. 현재 약 미국 70여 개 지역에서 6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뉴욕 챕터는 가장 큰 규모의 챕터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어떤 챕터가 좀 큰 규모를 자랑하나요? 네, 큰 규모는 지금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그리고 워싱턴 지역의 챕터가 가장 큰 챕터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주 중에서 특히 뉴욕이나 텍사스 그런 몇 개 주들이 특별히 큰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은 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모여 있어서 학생들 위주의 챕터고, 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 기술자 위주의 챕터입니다. 아무래도 KSEA를 그러면 가장 주축을 이루는 그런 그룹은 누군가요? KS의 주축을 이루는 그룹은 아무래도 지금 박사 학위를 가지신 이제 정회원 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그래도 꽤 많은 규모로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5년, 16년 임기에 KSEA 뉴욕 챕터 회장으로 계실 때 YG를 조직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미국에 맨 처음 왔을 때 들은 바로는 각 학교마다 학생회가 있어갖고 학생회 위주로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어려운 점을 이제 들어보고 그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재미한인 과학자협회에 들어오니까 이 YG 기반들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각 학교마다 학생회가 있었는데 학생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학생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YG를 다시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회라는 게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저도 미국에 유학을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학생회에서 사실 도움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도 발달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소스를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학생회 내에서 얻는 정보가 굉장히 정확했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도 처음에 2008년에 오셨을 때 학생회에 가입을 하셨었나요? 저는 학생이 아니라 학생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네. 다른 단체가 있었습니다. 생명과학자협회라고, 저는 네. 생명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협회에 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협회나 그런 활동을 한다라는 거는 과학자나 아니면 프로페셔널 또 학생들로부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진로나 자신의 이제 취업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박사 학위를 하고 있거나 박사인 경우는 대부분 교수직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교수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어떤 커리어를 쌓아나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자 이런 협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교수님이 KSEA에서 회장직을 맡으실 때 혹시 YG 쪽에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그랬었나요? 사실 YG 학생들은 본인들이 뭐를 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부 쪽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점 좋게 얻고 본인의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그 이후에 과연 취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더 공부를 해서 진학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준비기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공부를 해갖고 보통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 이제 교수직을 원하는 게 되겠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공부가 맞지 않다,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 학생으로서 미국에서 일자리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요즘에 더 힘든가요?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만 해도 연구 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연구비를 줄일 것이 거의 확실됩니다. 그 연구비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연구비를 따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연구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뭐 포스닥이라든지 이제 뭐 테크니션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조력자들을 구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 발전을 앞으로 내세웠거든요. 근데 경제 발전을 내세운 거와 그 과학 발전에 어떤 연관관성이 있어서 혹시 연구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발전하는 주체들에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한된 버짓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곳이 연구비거든요. 연구는 당장 경제 발전에 필요가 없고 미래를 위한 것이니까 연구비부터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역대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과학계 쪽에서는 연구비가 줄고 그랬었나요? 맞습니다. 네,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연구비가 줄었습니다. 지금 정부도 지금은 괜찮지만 약 2년 후부터는 연구비가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 정부에서 받던 연구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약 2년 정도 후는 평균적으로 2년 정도 후부터는 이제 연구비가 줄어들 걸로 기대를 해서 저희도 이제 살림살이를 좀 줄여야겠죠. 아, 그러면 그런 실체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포닥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5년, 6년 이 정도를 같이 일할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테크니션 한 2년 정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만약 테크니션을 덜 뽑는다든지 포닥을 덜 뽑는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경제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의 토큰의 양면을 보면 아무래도 어느 한쪽에서는 돈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비라든지 좀 장기적인 가치 있죠.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부분을 어느 정도 뒤로 밀리게 되는, 모든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건데 아마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그러면 과학 쪽에서도 혹시 우선순위가 좀 있을까요? 과학 속에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현재 과학은 당연히 사람과 연관된, 인체와 관련된 의학 쪽이 우선순위고, 나머지 인간과 관련되지 않은 쪽은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분야는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결핵 분야를 연구하기 때문에 약간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고 먹고 쓸 수 있는 곳,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 백고경찰서 맞은편 스프라우트 마켓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다행이네요, 교수님. 네,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인 생각입니다. 혹시 특별히 교수님 아까 결핵을 하시게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특별히 결핵을 교수님의 전문 분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건 약간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저는 맨 처음에 연세대학교 미생물학 연구실에서 미생물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이 어느 순간 결핵균의 한 종류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우리 실험실에서는 이게 갑자기 연구하는 미생물이 결핵균의 한 종류니까 이 병원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연구했던 선배들을 조사해 보니까 당연히 결핵이나 다른 질병에 걸린 선배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정밀하게 연구해 보니까 저희가 연구한 미생물은 결핵균의 한 종류지만 병원성이 없는 결핵균을 판별되었고 참 다행했습니다. 따라서 한순간 제가 일반 미생물 연구하다가 갑자기 병원성 미생물인 결핵균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우연이지만 운명 같은 만남이네요, 결핵과.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의대 쪽에서 결핵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일반 분들이 좀 혼동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의대랑 또 리서치라는 부분, 연구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대를 생각할 때는 의사를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특별하게 의대와 연구를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대를 말씀하면 전부 다 이제 의사를 생각하시는데, 의사분들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분들만 연구하는 특별한 분야가 있는데, 그건 바로 환자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연구자는 환자를 다루지 못하는데, 의사분들은 직접 환자를 다루고 환자 샘플을 채취하고 그 환자 샘플로부터 특별히 가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대에는 항상 따로 연구실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경험을 바탕으로 또 실제 필드에서 뛰기 때문에 얻는 그런 경험적인 가치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직접 수술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직접 처치하거나 했을 때 얻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연구에 이어질 수 있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의사분들이 저희 같은 PhD 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의대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MD라고 얘기하죠. 네. 그럼 MD 쪽으로 길을 걸으시는 분이 계시는 거고, 또 교수님처럼 PhD 길을 통해서 길을 걸으시면서 의대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혹시 두 가지 파가 존재하나요? 네, 파가 존재합니다. 모든 의대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MD가 항상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아니면은 뭐 좋은 프로젝터나 같은 게 있었을 때 MD 분들에게 먼저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오피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교수님 오피스보다 MD 분들은 오피스가 더 좋으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저하고 같은 등급을 했을 때 MD 오피스는 저보다 훨씬 좋고요. 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연봉도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피스가 좋다라는 거는 더 큰가요, 오피스가? 네, 오피스가 지금 보시는 것보다 한 2배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보다 2배나 넓은가요? 사실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실지 네, 상당히 좋지는 않고 네, 그냥 연구하기 좋은 공간인데 네, 네. 제 공간보다 2배는 넓습니다. 아무래도 연구를 주로 오피스에서 하시나요? 아니면은? 연구는 직접 실험실에서 하고요. 오피스에 네. 있을 때는 이제 논문을 보거나 다른 이제 실험 같은 거 이제 설계를 할 때 그럴 때만 오피스에 있고 보통은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교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명성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어떤 걸 쫓아가고 교수님은 어떤 거를 쫓아가시는 교수님이신가요? 저는 사실 실험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갖고 실험 결과가 잘 나오는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결핵균에 대한 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약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약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워낙 큰 분야를 하시다 보니까 협업도 많이 하시게 되죠? 네, 협업이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저희 같은 코넬은 지금 하버드랑 UMass, 매사추세츠에 있는 주립대학과 지금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협업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지에 있는 대학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협업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챕터가, KS의 큰 챕터가 뉴욕이나 텍사스나 이런 주에 몰려있는 이유가 아마 지리적으로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은 사실 생각하시면 이제 맨하탄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맨하탄 안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대학이 있습니다. 일단 콜럼비아 대학이 맨하탄에 있고요. 코넬 의과대도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NIU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병원 규모로 한 건물이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진들이 지금 뉴욕에 있고 저희 코넬대 같은 경우는 트라이 인스티튜트라고 지금 3가지 학교와 및 기관이 지금 하나의 지금 연구 전체를 이루는데 저희 코넬 의과대, 그다음에 메모리얼 슬로안 캐서린 캔서 센터가 하나의 연구 집단이고 그다음에 럭커펠러 대학이라고 의과대만 존재하는 3개의 대학이 하나의 연구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지리적으로 학교들이 가깝다라는 거는 어떤 장점을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텍사스 같은 지역은 만약에 누구와 연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대를 앞에 두고 말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멀리까지 가서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누굴 만난다면 몇 시간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뉴욕 같은 경우는 진짜 버스 타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30분이면 원하는 지역에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좁은 지역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대학이 있다는 것은 연구적으로 있을 때 상당히 큰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저 변호사로서 제가 이제 국제 관계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사실은 지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더라도 내가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고 그럼 좀 더 얘기가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리적인 뉴욕에 같이 여러 학교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거 효율성도 극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콜라보를 이루어지다 보면은 비단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자들 뿐만 아니고 학생들 레벨에서도 많은 콜라보가 이루어지나요? 뉴욕에서는? 네, 학생들
내도 상당히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인 학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한인 학생들끼리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들이 상당히 지리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뉴욕에서는 모든 학교들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 뭐 차나 아니면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로 1시간 이내에 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끼리의 콜라보레이션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쩌면 콜라보레이션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있는 아까 취업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구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곧 이런 문제가 닥칠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상당히 취업할 때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히 한국 학생들이 좀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들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자 할 때 그 회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어떤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한국 학생을 너네 회사들이 쓰려고 하는 이유를 정부에 아니면은 그 노동청 같은 데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갖고 왜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한국인을 써야 되느냐 그 내용을 지금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취업 비자가 거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그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아마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미국에 2008년에 오셨을 때는 유학생으로 오신 건가요? 저는 이제 포스타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생이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취업을 해서 왔는데 네. 뭐 유학생으로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신분이 시큐어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 아닌가요? 퍼머넌트 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퍼머넌트 잡이 아니고 저는 이제 J1 비자라고 약간 특수한 비자로 왔는데 네. 보통 연구원들이 J1 비자로 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비자는 이제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네. 1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일을 할 때 잘못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이제 1년 후에는 이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특히 코넬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533인가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아마 모든 연구하는 데들이 533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이게 횟수를 말한 겁니다. 5년, 3년, 3년 제도인데요. 제가 맨 처음 포스닥 왔을 때 포스닥 5년, 그 다음에 3년 후에 승진하지 못하면 이제 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3년 후에 승진을 하고 그 후에 또 3년 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스트럭터 레벨이 돼갖고 승진을 해서 그 후에 승진이 결정되게 되면 이제 조교수가 승진이 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수가 되는 과정, 그저 그냥 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또 포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수가 임명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은 여러 단체에 사실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잘 몰랐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는 아무래도 세부적인 내용이나 자기의 본인의 그렇죠. 경험담을 공유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좀 개인의 경험담 같은 거를 들으려면은 지금 아무래도 이런 단체나 협회 등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한테 네트워킹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네트워킹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길, 아니면 취업의 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길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실험을 하거나 어떤 연구를 했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제 개인의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해결하기가. 그랬을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코넬 대학은 결핵을 연구하시는 분이 60에서 70명 있습니다. 60에서 70명의 전문 인력들한테 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는 물리학자도 있고 생화학자도 있고 생물학자도 있고 여러 사람의 과학자들이 조언을 해줄 때 그 해결책을 얻은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과학을 하신다라는 게 전체 과학 발전을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결핵이라는 부분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이 서로 지식을 합쳐가지고 전체 과학 발전이라는 걸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과학의 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취업의 길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 점점 아마 제 생각에는 취업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취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주변 지인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자기가 이제 취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분명히 어느 회사는 누구를 뽑고 있고, 이런 정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1월 1일 날 많은 분들이 20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결혼해라, 그 다음 취업해라, 너 잘하고 있니? 이런 말들이라고 하는데 또 구정도 다가오죠. 아마 젊은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라 하는 부분이 취업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내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취업할 때 내부 정보가 공개가 안 된 적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잡 오프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취업 정보는 제 생각에는 이미 내정자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올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그런 정보를 미리 얻고 그거에 맞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보를 얻기 힘들겠죠. 어쩌면은 저희 러펌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뽑을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추천을 받기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을 하는 세팅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과 일했을 때 편한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쩌면 그런 거는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분야에서 콜라보레이션이 유난히 강조되는 부분이라면은 네트워킹이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하면서 더욱 취업의 문이 좁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이 특별히 추천해주고 싶은 네트워킹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는 네트워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트워킹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진로를 상담하거나 취업을 문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의 임원들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꼭 학생의 임원이고 임원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 임원을 잘해주고 이 학생이 되니까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은 모두에게 잘해주고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학생의 임원들만 항상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자기가 네트워킹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되라 하는 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이라는 거는 이제 꼭 임원이나 어떤 직책을 맡지 않아도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단체나 이런 데 가입을 했을 때 처음에 사실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지, 누구한테 가야 될지, 괜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혹시 이거에 가입한 이유가 마치 그거인 듯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은데요. 교수님 처음에 YG 조직하시고 활동력을 끌어올리실 때 가장 주축에 두셨던 게 아마 적극성인 것 같은데요. 혹시 처음에 어떤 단체에 가입을 했을 때 좀 알려줄 수 있는 팁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사실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상당히 그게 당연합니다. 이 단체에 가입을 하면은 내가 물론 단체에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하겠지만 맨 처음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체로부터 뭔가 얻으려는 목적을 있기 때문에 가입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쁜 게 아닌 거죠?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정보를 얻는데 줄 수 있나? 그러면은 당연히 주는 게 맞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으로 계시니까 한국 학생뿐만 아니고 외국 학생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혹시 한국 학생들이 질문 오면은 조금 더 시간 많이 써주시나요? 한국 학생이 질문 오면은 상당히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많이 씁니다. 갖고 만약에 뭐 이메일이 올 때도 대부분 다 이게 영어로 오는데, 만약에 한국어로 온 이메일이나 이럴 때는 아니면 한국계 이름이나 한국 이름 같은 경우가 보이면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메일을 보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학생한테 더 신경을 쓰시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유학 왔을 때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이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도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줄 것만큼 저도 이제 한국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인데요. 교수님은 2015년, 16년 KSA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또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2017년 새해 특별한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이번 2017년에는 YG 학생들을 좀 실험실에 좀 받을까 합니다. 아, 네. 그래갖고 사실
여러 학생들이 실험실 문을 많이 두들고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기회는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여름방학이나 올해 겨울방학을 지금 이용해서 만약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제 연구실에서 실험을 한 두 달에서 세 달 직접 실험을 함으로써 과연 본인의 적성이 맞는 건지 아닌지 좀 그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고, 만약에 과학자의 길이 이렇게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알려주고 있고, 좀 그런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학생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방송 내용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라 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세훈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뽑아서 같이 연구도 하시고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혹시 교수님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특별히 정말 있으시고 교수님을 그러면은 컨택을 해가지고 더 깊은 얘기 나눠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코넬 의과대 홈페이지에 가셔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오고, 거기 이메일도 나오니까 그 이메일로 관심 있으신 분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 전공 분야는 결핵인데, 아마 학생분들은 결핵이 위험한 세균이기 때문에 직접 다룰 수 없고, 지금 등급이, 그 위험성 등급이 낮은 그런 세균을 가지고 아마 여름방이나 겨울방학 때 연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에서 박세훈 교수님 인터뷰를 들었다라고 꼭 헤드에 쓰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써주시면은 아마 교수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실 듯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